전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중에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 또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텍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앞 시간에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었죠. 컴퓨터에서는 텍스트 또한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동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파이썬 이용하셔서 헬로우라고 작성을 하셔도 영어로 작성을 하셔서 컴퓨터는 그거를 다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저 숫자들 또한 이진수로 표현이 돼서 기계들은 다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여튼 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상생활 사용하시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파이썬에서 정수는 그냥 숫자 형태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실수는 소숫자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진수는 아까 접두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텍스트는 파이썬에서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따옴표 아니면 큰 따옴표를 묶어서 표현해 주시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텍스트다라는 것을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작성하시면서 텍스트를 표현하실 때는 꼭 이렇게 그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작성하시다 보면 꼭 이게 한 줄에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에 걸쳐서 텍스트를 작성하실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텍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큰 따옴표 하나, 작은 따옴표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했다면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3개짜리 작은 따옴표나 3개짜리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에가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고요. 뭐 똑같습니다. 일반 다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고 싶으면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텍스트 데이터, 입력하실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텍스트 양쪽에다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도 프린트라는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것을 화면에 모니터에 출력해준다라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안에다 텍스트를 출력해주고 싶으시면 글자 입력하시고 양쪽에다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입력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변수 이름을 딱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텍스트가 딱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C에 보면 C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 하고선 여러 줄에 걸쳐서 입력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짜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3개짜리를 기호를 이용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여러 줄에 이게 걸쳐서 작성됐구나 라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줄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출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거하고는 약간 틀린 형태의 모양으로 결과가 화면에 나와요. 보시면 지금 어서와 한 다음에 역슬래시 n, 파이썬은 역슬래시 n 처음이지 하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줄바꿈을 역슬래시 n이라는 기호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 쳐서 입력했다면 출력할 때는 역슬래시 n으로 이제 표기가 돼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튼 사용하는 방법을 앞에 일반적인 데이터 사용하는 방법이랑 같고 마찬가지로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스트링의 약자인 str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해봤었죠. 자,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대해서도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산자, 사칙 연산을 사용되는 모든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더하기 연산자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두 개의 텍스트를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지금 hello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hello를 입력해줬고요. world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world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hello world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hello 변수 플러스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쉼표를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줬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월드라는 변수를 또 뒤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헬로와 안에 있는 변수 텍스트와 쉼표라는 텍스트와 월드 변수 안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다 연결해서 헬로 월드라는 변수에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과 관련된 사칙 연산자에서 플러스 기호는 텍스트들을 연결할 때 쓰는 기호다, 연산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헬로 월드라고 치면 그 안에 있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호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라고 하죠? 저희가 중괄호라고 하나요? 중괄호? 중괄호라고 해서 중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저 숫자의 의미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의 번호,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인덱스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굿모닝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메모리에 굿모닝 저렇게 한 칸씩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글자 한 글자마다 인덱스가 부여가 되는데 숫자가 0부터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글자에 0, 그 다음 글자에 1 이런 형태로 해서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 번호가 붙게 되고요. 자, 그럼 이 번호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중괄호를 가지고 원하는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A에 굿모닝이라고 글자를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A 변수에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0, 그다음에 4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요. A 변수에 텍스트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0번째 인덱스부터 4번째 인덱스 앞에 것까지, 즉 3번째 인덱스까지의 값을 뽑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변수의 경우 중괄호를 이용하시면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지금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5번째부터 1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번째, 바로 앞에 것까지니까요. 11번까지의 글자를 뽑아서 앞에 변수에 넣어주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입력하실 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와 함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입력한 변수에 대해서 특정한 글자를 뽑아내고 싶으시면 중괄호와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서 좀 중괄호 이용해서 하는 건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입력을 해 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인 원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뒤에다가 넣고 싶은 값을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이죠. 자, 다 잘 되나요? 뽑히죠? 크게 자, 계속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응용을 해보겠게요. 자, 요번에는 A에다 굿모닝을 넣었고요. 자, 앞에서는 시작과 끝의 위치를 알려줘서 원하는 범위에 있는 글자를 뽑아냈죠. 텍스트를. 자, 근데 지금 앞에처럼 A라는 변수 이름을 쓰고 중괄호 안에 숫자를 하나만 써주시면 특정 위치에 있는 값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0 하게 되면 0번째 위치에 있는 값 하나만, 텍스트 하나만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였고요. 그래서 A8 했으니까 8번째, 인덱스 번호가 8번째인 거의 값을 뽑아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말고도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가 이건 이 영어 단어를 저희가 이 컴퓨터에서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워드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이라는 키워드를 텍스트 변수에는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A에다가 굿모닝이라고 넣어주신다며요. 앞에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주시고 in 한 다음에 뒤에다가 변수 이름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것처럼 A 안에 굿이라는 단어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그럼 컴퓨터가 있으면 있어요, 참이에요, 맞습니다 라는 뜻으로 true라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false, 거짓이야, 아니야 이런 뜻으로 해서 false의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n이라는 키워드는 내가 원하는 값이 안에 있니 없니 라는 걸 비교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자, 얘를 조금 더 응용하면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in 앞에 텍스트를 내가 딱 입력을 해줬는데, 직접 입력을 해줬는데 텍스트가 들어있는 변수 이름을 거기 앞에다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 in 변수 이름 이런 형태로 해서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in이라는 건 여튼 양쪽에 텍스트가 있을 때
예, 앞에 있는 텍스트가 뒤에 있는 텍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텍스트와 관련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length라고 해서 예, 약자로 뭐 이 안에 변수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개수가 몇 개야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바로 len입니다. 그래서 len 한 다음에 뒤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요, 그 안에 글자 수가 몇 개인지 공백을 포함해서요, 그 개수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 몇 개 한번 입력을 한번 해서 직접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얘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렌은요. 렌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괄호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두 개의 숫자를 입력했을 때 뒤의 숫자는 끝나는 위치가 아니라 바로 끝나기 그 위치에 바로 앞에 거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